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4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개해월, 병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 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북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대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주걸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주걸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한인 해월에 일간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천하를 갖다 따뜻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천하를 비춰주는,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병화이고, 일간병화 신앙하면 임수로서 보강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일간약하면 간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병화를 보는 관점인데, 자, 이런 병화 태어난 원령이 해월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이면서 수가 굉장히 왕한 계절, 수왕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자월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자월의 수는 굉장히 왕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가 왕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월의 병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는 굉장히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해월의 수가 왕한 반면 병화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하면서 수는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병화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임수 덜컥 오게 되면 제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왕한 관살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먼저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해월의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건 이제 격국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원래는 칠살격이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인격으로 해서 살인상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라야, 병화가 생왕해진 연후에라야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주 구조 전체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지지로 인목을 보는 것 또는 사화를 보는 것, 오화를 보는 것, 인사호를 얻어서 일간 병화 자체가 뿌리를 튼튼히 두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간목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떨렁 이렇게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칠살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이다. 간목, 을목 할 때도 마찬가지 설명드렸죠. 임수가 너무 왕하면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왕한 칠살을 감당할 수 없으니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 무토로서 임수를 제할 때는 반드시 일간 병화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지만 저거 뭐가 됩니까? 식신 제살이 되는 구조인데, 일간이 약할 때는 살인상생은 이 필요한 것이고,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때 식신 제살, 상관 제살을 하는 것이니,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는 지지로 인사호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식신 제살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개수는 일간 병화를 그렇게 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 자월, 축월에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기운이 엄청나게 하강해서 추워진다. 병화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병화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살고요, 동물도 살고 여러 가지 곤충들도 사는데,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다 얼어 죽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수는 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리하면, 해월의 병화는 일단 약한 병화를 생주해주고 임수를 쓰는데, 천간으로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또는 병화가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둔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어떻다? 수오양광 해준다라고 하면, 해월의 병화가 아주 좋은 구조의 사주 명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보시고,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은 병화일간이고요. 월령이 해월이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 있는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량이라고 해서 얘는 양수가 되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그래서 월지 있는 수가 일간이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관리하는 것, 관성이라고 씁니다.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평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 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해월을 보게 되면 수가 왕하고 화는 해월이면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살이 왕하다, 관살이 왕하다는 얘기죠. 신약사랑으로는 살중 신경한 구조가 됩니다. 신약살왕이 됐든 살중 신경이 됐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신약도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니, 해월의 병화는 제 아무리 태양지화라 하더라도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해월의 경우에는 일단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어떤 구조가 되느냐,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왕살의 기운을 갖다가 목의 설에서 수생목해서 목이 다시 화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해서 살인상생의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관살 칠살을 쓰는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조금 더 왕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이렇게 을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을목은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지고요. 반드시
양목이라야지만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고, 이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지로 인사오 등의 병화라든가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겠죠. 병화는 인사오에 모두 뿌리를 두지만 간목은 원령의 뿌리를 뒀고 그 다음에 인의 뿌리를 뒀죠. 그래서 이렇게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청간에 투출한다. 해 안에는 무토, 간목, 그 다음에 병화가 아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토는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취할 때 쓰지 않고 불용, 간목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데, 이때는 편인 격에 살인 상생의 구조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연후에 임수를 쓸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자,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술을 얻어서 병술 일주가 되죠.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저는 화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화가 술에 인묘해서 흉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묘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병화가 술에 뭘 하고 있다? 통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병화가 술에 인묘해서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술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진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병화 통근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술이 인묘됐다라고 해서 나쁠 것이 아니라 병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병화가 약할 때 술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길반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병화가 인묘해서 병화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해묘한목이 되죠. 묘수랍은 되지 않습니다. 해묘한목이 돼서 그래도 해중에 있는 간목이 해묘합이 되게 되면 살아나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묘합에서 병화를 생해주는 것보다는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간에 개수가 있고요, 연간에도 개수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병화가 개수 2개, 정관 2개를 봤으니까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해월에 병화 약할 때는 관살이 태중해지기 때문에 보다 썩 좋은 경우는 아니고요. 오히려 개수 2개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해월의 사주를 한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관 2개, 관사를 혼잡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또 관사혼잡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관사혼잡이 아니고 편관격의 관살이 태중한, 관성이 태중한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 맞겠고, 이 정도만 되면 아직 그렇게까지 병활간이 왕하다라고 보진 못하고, 생시에서 만약에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지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운이라도 어디를 가야 된다?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병화가 해묘한목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술에 통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간 병화가 그렇게 왕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극신약한 것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무자시를 보게 되면 이 무토는 술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된 것이죠. 이 무토는 당연히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병화를 회기무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뿌리가 되니 사주는 더욱더 한습해지겠죠. 물론 무토가 있어서 술을 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간인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극설 교집이 돼서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축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더군다나 무술시가 되면 더더군다나 술술 2개에다가 무토 투출하게 되면 관성을 통제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관성이 식신인 토가 많아서 오히려 술을 갖다 너무 과도하게 통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병화를 회기무광하니까 이 병화 자체가 의지할 곳이 없겠다. 해준 간목 이 해묘 앞에서 도와준다 손치라도 왕토를 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술에 간신히 통근했죠. 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인중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지해 줄 수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묘합이 되기 때문에 목의 기운 요거는 의외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비를 보지 못했을 때는 제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신묘
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묘술합에 신금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해묘합, 묘술합, 그 다음에 병신합 이렇게 해서 합이 3개죠. 다합이죠. 다합이면 지무, 원, 달이라고 해서 합이 많으면 사람이 다정다감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다 뜻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진술충 빵 때려서 토가 많아지게 되고 해중에 있는 임수 본기가 투출되어 있죠. 이거 수가 너무 태왕합니다. 묘목하고 해중 간목 가지고는 병화를 생주해주기 어렵고 역시나 이것도 극설교집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울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갑옷이도 이제 사화를 봐서 병화가 뿌리를 두는 것인데 이제 개사신을 이제 갑오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술합이 됩니다. 오술합이 되고 이것도 뭐 해묘합도 되지만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은 해 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서 묘까지 통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신강사주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오히려 해 중에 있는 임수로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 또는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청간으로 병화 또는 청간으로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신약입니다. 태양이 2개가 있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가 비견인 병화가 있어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병화 2개가 지지로 뿌리가 매우 극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 병화가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